반갑습니다. 코칭 아주 간단합니다. 마치 우리가 좀 강을 건넌다고 할 때, 현재 여기에서 강 건너편에 목표가 있죠. 그 사이를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어떤 징검다리를 놓는다든가, 뭔가 배를 타고 건넌다라든가 여러 가지 굳이 헤아린다면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어떤 우리가 아웃컴이라고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아웃컴, 그리고 현재 상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갭을 줄이는 것이고 그 갭을 줄이는데 우리가 놓게 되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는 리소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리소스를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리소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질문을 좀 시작을 하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1, 2, 3위는 누구인가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기보다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1등, 2등, 3등은 누구인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떠오르시면 지금 바로 구글 클래스룸으로 달려가셔서 네, 여러분이 원하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 1부터 3위의 순위를 1위, 2위, 3위를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적어 보시죠. 지금 제가 바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셔가지고 가장 소중한 사람 1등, 2등, 3등 1점 누구, 2점 누구, 3점 누구 이 정도만 해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지금 바로 이건 3분을 드릴 여유도 없이 그냥 지금 바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1등, 2등, 3등 누구인가를 한번 알려주시죠. 네, 다 적고 계시죠? 네, 누군가요 대체로?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던져봤는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 1등, 2등, 3등 누구인가요? 많이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누구, 가족들, 네,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 어떤 평생을 약속한 사람, 어떤 친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강의에 좀 이게 방점을 좀 먼저 좀 정비하게 좀 디렉션을 하고자 하는데 늘 그랬듯이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원하는 답.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1등, 2등, 3등은 누구인가요? 원하는 답은 무엇보다 1등은 여러분. 누구라고요? 1등은 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1등 나. 정말 자기가 충분한 사람은 1등 나, 2등 나, 3등 나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 1등, 2등, 3등에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그리고 이제 코칭 리더십 코칭 기초 과정을 쭉 하고 나서 바라기는 1, 2, 3위에 내가 없었다 나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데 1, 2, 3위 중에 내가 없었다 혹은 없었던 분들은 이제 1, 2, 3위 중에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3등에 있었던 내가 3위였다면 그게 2등이나 1등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1, 2, 3위 나로 좀 이제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린 스테이트를 이제 최적의 상태를 거기에다 두고 하는 것을 이제 권면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인들과의 이제 대화에서 이런 대화를 좀 하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해해 줄게 라고 하는 뭔가 좀 적선하듯이 뭔가 좀 그렇게 좀 할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츄에이션보다는 이 존재로서의 충분한 사람은 이게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변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소스를 다룰 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1등은 누구? 나. 거기로부터 이제 오늘 좀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리소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내려보고 싶은데요.
이 정의는 이제 제가 만든 정의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리소스에 대해서 뭐 되도록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겠지만 각 강의마다 자기만의 좀 내재화가 되고 좀 체화가 되면 자기 스스로가 뭔가 그 정의를 내려보는 것을 좀 한번 또 시도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 있습니다. 리소스를 이렇게 전 정의를 내리는데요. 원하는 상태가 되도록 돕는 모든 요소가 바로 리소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리소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는 아웃컴을 먼저 배우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아웃컴,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좀 어세스먼트, 현재 상태의 어세스먼트는 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이제 그 리소스, 중간 단계 리소스, 그래서 원하는 상태가 되도록 돕는 모든 요소 혹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고 하나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리소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굳이 이제 그 수식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계속 더해가서 어떤 한 특정의 N까지 그거에 다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아웃컴이 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 B, C로 쭉 해서 뭐 N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전제 어떤 뭐 제시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성공과 자신이 원하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다 갖추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자원이 없는 상태만 있을 뿐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가 바로 제시어고 이 전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코칭의 어떤 이해의 백그라운드 안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그 이유는 이렇죠.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아웃컴이라고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 아웃컴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누군가가 주지시켜 준다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스스로 달성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아웃컴, 아주 건강한 아웃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부터 나왔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런 아웃컴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전 인류가 뭐 74억, 75억 인구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큰 뭐 그림에서는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제 개인으로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아웃컴을 전혀 다른 아웃컴을 가지고 있고 그 아웃컴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모든 자원도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좋죠.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당사자에게 나왔던 거. 그래서 이제 코칭의 묘미가 바로 거기에 있고, 이제 모든 교육이라든가 모든 방법론들이 코칭식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개인에 맞춰져 있는, 마침 요즘 얘기하면 4차 산업에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론, 어떤 뭐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리소스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리소스를 우리는 여기서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파워풀하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좀 반복 압축 강화하면서 나에게서부터 그것이 나오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다른 외부에서부터 또 주입을 해서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리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에릭슨이라고 상담가, 유명한 에릭슨인데 그 밀턴 에릭슨이라는 또 똑같은 이제 상담, 약간 최면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심리 치료를 했었던 밀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릭슨이 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밀턴 에릭슨에 대해서 한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편하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칸 바이올렛 레이디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뭐 제비꽃 할머니 정도가 되겠습니다. 레이디인데 할머니예요. 제비꽃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턴 에릭슨의 친구의 고모인데, 친구가 와서 에릭슨아, 내 고모가 좀 우울증이 심한데 그분을 좀 뭔가 좀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어, 또 심리 치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됐는데 막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집에서도 되게 뭐 커튼도 닫아놓고 되게 우울한 상태로 좀 마치 저희가 얘기했던 자세도 이렇게 아마 오지 않았을까. 밀턴 에릭슨 앞에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여기는 좀 할머니라기보다는 고모, 이모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왔는데
자세라든가 모든 상황 자체가 다 이렇게 우울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좀, 그러면 뭐죠? 창문도 좀 열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창문도 열어보고. 그런데, 예, 이렇게 좀 그 심리치료 좀 대화를 좀 여러 차례를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밀턴 에릭슨이 이제 이분이 뭐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곰곰이 봤는데 모든 것이 좀 우울하고 좀 무기력하게 되는 이제 할머니이시라고 전 들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저에게 좀 대화를 요청하고 저에게로 오시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도 그렇네요.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교회 나가신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요번 주에도 교회 나가시나요? 요번 주에도 교회를 나가죠. 그러면 교회를 나가시면은 거기에 주보가 있죠. 주보가 있죠. 그럼 그 주보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시겠습니까? 다음 이제 대화 때 한번 가져와 보시면 어떨까요? 뭐 그거에 어렵지 않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다음 회기가 돼서 만나게 되는데 할머니가 주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이 우와, 제가 이제 그냥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주보를 가져오셨네요. 그냥 가져왔어요. 가져오게 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기왕에 가져왔으니까 주보에 뭐가 좀 적혀있나 한번 좀 볼까요? 라고 저랑 같이 좀 보시죠. 쭉 한번 앞에부터 쭉 읽었어요. 뒷부분 넘겨보시면 이제 교회 다니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 소식란이 있거든요. 교회 소식란이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결혼식이 있네요. 라고 물었어요. 결혼식이 있네요. 우리 이제 결혼식에 이제 이분을 좀 축하해 보는 건 좀 어떨까요? 라고 하길래 그래,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키우고 있는 제비꽃이 있는데, 온실에 제비꽃을 좀 키우고 있는데, 그걸 좀 다듬어서 좀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번뜩 드네요.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번 주 토요일인데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한번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라고 제안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 풀스토리는 뭔가 좀 약간 조금씩 좀 대화마다 조금씩 다른데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비꽃을 축하하러 잘 다듬어 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두 젊은이에게 갖다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뭔가 했는데 그냥 한 건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이 할머니가 이제 주보를 보고 매번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이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밀턴 에릭슨은 그 동네에서 밀워키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밀워키 동네에서 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비꽃 여왕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잠들다. 그리고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대화가 사례죠. 사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묻고 싶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사실 뭔가 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이 정말 이제 의미가 있고 존재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제비꽃 할머니가 경험하게 되어서 제비꽃 여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이런 제비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있었던 제비꽃은 무엇인가요? 라고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제비꽃이 있을까? 메타포가 되겠죠. 나에게는 어떤 좀 제비꽃이 있을까? 거기서부터 오늘 리소스를 이제 보다 좀 짚어 나가 보려고 하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학자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학자들이 참 다른 강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엘버트 반두라인데요. 그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회학습 이론을 주창하는 심리학자이고 또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 보보 인형 실험 나중에 지금 재미삼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모방의 개념과 학습을 연결하는 거.
이게 뉴런 그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이제 라포 강의 때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사회학습 이론이 가장 중요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이제 채워지게 되는가, 어떤 임프루빙 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렇죠. 이분이 이제 이론에 따르면 86%는 성공의 경험, 내가 실제로 수행을 성취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86% 자기 효능감이 이제 성취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내가 관찰하고 그것을 대리로 이제 경험하게 됐을 때 거기서도 2% 성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군가에게 말로 설득을 당하게 되면 저 이제 말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자기 효능감 리소스예요라고 설득을 하고 있죠. 언어적인 설득이 8% 정도,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해서 뭔가 좀 정서적인 어떤 각성, 어떤 경험,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성취에 영향을 9% 준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코칭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몇 차례 이제 반복돼서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게 프로세스에서도 이제 설명이 됐었는데요. 아웃컴에서도 이렇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 이게 되는구나. 따라하고 계시죠?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공의 경험, 여긴 가로 열고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고 적었는데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의 경험이 올라가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과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앨버트 반두라의 이야기죠. 이게 되는구나.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는구나가 중요하고, 저와 함께 이제 온라인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되는구나. 내가 해보니까 되네. 이런 것도 되는구나. 와, 이게 재미가 있네. 라고 했었던 게, 그죠? 원포인트 레슨이 던지고 대답하고, 던지고 대답하고, 한 5가지를 던지고 대답했는데, 내가 아주 충실한 이제 고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코칭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레사 에머빌이라는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작은 성공의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늘려주는데, 그럼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늘리느냐? 작은 성공인데, 작은 성공은 또 어떻게 할 때 이제 극대화되는가를 서로 다른 7개 기업의 직원 238명의 일기를 분석을 하는데요. 그중에 12,000여 건의 일기를 감정과 업무 성과를 비교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발견했냐면, 기분이 좋을수록 창의력과 성과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이래서 작은 성공, 짜잘한 어떤 작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또 작은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명확한 목표를 주고, 명확한 목표가 또한 있고, 거기에 이제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게 될 때 이게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자율성 있는 게 바로 코칭 프로세스 아닙니까? 코칭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머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효능감이 극대화되는 것이 결국 성과로, 퍼포먼스로, 어떤 아웃컴으로 가져다주는 어떤 리소스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빅터 세레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이제 분인데,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바버 빅터라고 하는 책도 이제 한국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아니라 이제 출간이 되어 있죠. 어렸을 때 어떤 한 초등학교쯤 될 때 IQ 검사, 요즘 IQ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IQ 검사를 합니다. IQ 검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173이 나와요. 173이 나왔는데 그 선생님께서
173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앞에 1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73이 됩니다. 173은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73은 또 상당히 좀 이게 아쉬운 그런 수치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이 친구가 수업 때 학교에서 돌발 질문을 하고 또 엉뚱한 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곤혹스럽게 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73으로 발표가 나가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73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따도 경험하고 또 워낙 좀 특별하니까 이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직장을 가게 되는데 계속 이제 해고를 당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뭘 하냐면 IQ 검사를 다시 하게 되었다라는 거 하는 거죠. IQ 검사를 다시 했는데 17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173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173이라는 걸 알고 내가 과거에도 173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빅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73이었을 때 어떤 인생과 스스로도 또 좌절감을 가지게 했던 그런 인생과 173이 되었을 때 어떤 인생이 완전히 이제 그게 다르게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는데 목재 등급 측정 기계를 발명하고 또 영국의 목재 표준위원회 회장으로 등극하게 되고 뇌와 관련한 수많은 책을 편찬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맨사 아시죠? 맨사를 글로벌 조직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이고 그때 이제 아주 확산이 되어서 현재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전 세계 100개국에 1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글로벌한 탄탄한 글로벌 조직 이제 상위 몇 %에 달하는 그런 IQ를 가지고 있는 분들 모임을 이제 글로벌하게 발전을 시키게 됐죠.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안톤 체홉이라고 하는 러시아 이제 문학가는 인간은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이제 우리 인생은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면의 어떤 이너 리소스가 바로 여기에 작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은퇴했지만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골퍼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니어 시절 많은 대회에 초청을 받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많은 우승 경험이었다. 나는 우승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승부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좀 특출나면 더 윗 단계의 어떤 더 높은 단계,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리그가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초청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타이거 우즈는 자기와 함께는 주니어 그룹에서 더 많은 우승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어떤 그런 충만감을 알고 더 많은 어떤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미셸리에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에게도 동일한 그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이 리소스가 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너 리소스라고 하는 거죠. 리소스를 다루고 있고 리소스가 결국에 이제 바라고 원하는 아웃컴을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 리소스가 얼마나 많이 충족이 되어 있고 충분히 충족이 되느냐에 따라 이 아웃컴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프로세스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라는 것을 이제 크게 본다면 리소스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수백 가지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강점입니다. 강점. 강점에 대해서도 이제 누가 사전을 보면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이라고 이제 사전적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강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본연의 나로 동기부여하게 하는 힘이다. 강점. 그 강점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원래 내 어떤 그런 엄청난 가능성의 나로 동기부여하게 해주는 어떤 마중물이 되어주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강점이라고 하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네.
강점이 뭐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이 비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강점이 있나요? 이 스트렝스를 굳이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다음에 좀 우리가 해볼 적용하기 위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강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 있다는 거죠. 리소스를 우리는 충분히 이제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있고, 현재 상태가 여기 계속 리소스의 어떤 징검다리 혹은 이 갭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코칭을 내재하고 있는데, 리소스, 나는 강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특별히 이제 뭐 약간 그 학창 시절에 있는 분들은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난 뭐가 강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떠한 그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게 내가 있구나. 내가 실제로 뭔가 체크업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리포트를 받았을 때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너는 어떤 게 있니? 서로 이해해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왜냐면 이걸 누군가가 너는 이런 게 강점이야 라고 말하기보다 그러면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게 나에게 있다고 지금 리포트가 나왔네 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나로 말미암아 또 강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에 대해서 또 뭔가 그룹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강점, 리소스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강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강점 하면 쭉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거든요.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이제 지난 강의 때 한번 언급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강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예상하는 결과를 기록하고 일정 기간 후에 기대한 바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것. 이라고 했죠. 이 6가지 행동 결론 이렇게 있는데,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을 보완하려는데 너무나도 많은 애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강점을 더 많이 개발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단점을 자꾸 보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툰 일에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툰 일이라는 것은 단점을 뭔가 보완하는 일. 그렇죠? 자신의 강점을 더 집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자꾸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그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계성을 너무 이제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지적이 된 단점을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쓰는데, 피터 드러커는 그러지 마라. 이거를 내가 있는 강점을 더 많이 극대화해도 모자라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자동적이긴 하지만 우리 강점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것이 오늘 리소스 중에서 강점의 핵심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그 긍정심리학의 이제 선두주자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강점으로 봉사할 때 행복감이 오래 지속한다.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서 이제 즐거운 삶, 훌륭한 삶, 의미 있는 삶인데 즐거운 삶은 잠깐, 훌륭한 삶은 좀 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은 아주 길게 지속,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삶으로 meaningful life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누구든지 다 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내 강점으로 할 때 그 행복감이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긍정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이제 강점에서 이제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크리스토퍼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교수 또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3년 만에 그 50만 명의 테스트 그 리소스를 가지고 강점 찾기 프로그램을 확산을 하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이제 이 그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죠.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점을 찾아주고 또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강점입니다. 그렇죠. 네. 강점 찾기라고 하는 것은 강점을 찾게 되었을 때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주도적인 삶으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강점이라는 것은
시간 혹은 환경에 관계없이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인 특성을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강점 찾기입니다. 오늘 적용하는 거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무언가 리소스가 무수히 많은데 나는 리소스가 없는 것 같아. 나 이런 목표를 세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리소스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 정도라도 찾아가게 된다면 와, 그건 엄청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 사이트가 있는데요. 사이트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있습니다. 서베이가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네, 이름을 적으시고 이메일하고 체크를 하셔서 바로 리스터를 하면 한국어로도 나옵니다. 여기 잉글리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셔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체크를 벌써 했었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걸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시는데 상위 3위까지 제출합니다. 개수를 보니까 예전에 한 120개 가까이 됐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50여 개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렇다, 조금 그렇다, 뭐 보통이다, 뭐 아니다, 이게 한 5가지 영역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전체 24개의 캐릭터에 대해서, 강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해보시죠. 네.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니까 한 5분 빠르게 하면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인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지금 한번 멈추시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마지막에 이제 $5 내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걸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차피 거기는 한국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실 필요는 없고 거기 보면 이제 항목이 그 밑으로 이제 24개가 순차적으로 모든 게 어떤 게 가장 강점인가를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한번 해보시죠.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그리고 한번 해보면 합니다. 이제 하고 오시죠. 오케이. 갔다 오셨죠? 네, 네, 갔다 오셨죠? 네, 사이트 이제 보시고, 이메일로도 아마, 이메일 보내주는지 모르겠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학구열이 나왔습니다. 학구열. 학구열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호기심 나왔고, 이제 세 번째는 창의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일 가장 마지막 22번째는 이제 용서와 자비,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정성, 그리고 용감성이 나왔습니다. 굳이 여기 우리가 이제 코칭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내가 강점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걸 우리가 리소스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에게 리소스가 뭐 학구열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뭐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 대해 뭔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좀 호기심의 입장을 가질 것인가, 또 창의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리소스, 강점을 우리가 하나 이상 혹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수업에 함께 동참하신 분이라 하면 누구든지 다 강점 3가지, 리소스 3가지는 다 가져가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코칭식으로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강점을 내재하는 건데요. 좀 3가지 이제 도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어떻게 자율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성공의 경험이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 효능감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경우 이제 학구열, 그리고 호기심, 창의성 이렇게 높은 순위가 되고, 또 낮은 순위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이 다 강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개발해도 괜찮은, 좀 더 이제 보완돼도 괜찮은, 보완할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이제 낮은 게 이제 용감성이거든요. 네, 용감성이 제가 좀 낮군요. 어떤 용감을 해야 되는지.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네, 공정성. 제가 이 수업을 들으신 분이 잠깐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분이 약간 용서와 자비가 결여가 된다, 혹은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약간 그 판단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판단하시는 거가 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 강점도가 다른 것이 또 강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체크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과제 제대로 어떻게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아까 친한 사람 더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뭔가 실수할 때 용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언급을 하니까 더 그런 것처럼 이제 더 극대화될 수가 있겠는데,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점수가 좀 사실 이제 좀 높다, 아무튼 낮게 좀 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네. 좌측에 있는 이제 공정성 부분을 현재 상태의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정성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4점이다, 한 3점이다. 공정성이 저에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3점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DVP를 보아도 알겠지만 6점 이상이면은 우린 6점 이상을 높이는데 우리가 목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학구열 충분히 7, 8 정도 돼. 그러면 굳이 많이 더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밸런스에, 혹은 그걸 좀 더 개발하고 싶다면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양가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이래서 공정성 부분이 한 3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6까지 되기 위해서 어떤 옵션 1, 2, 3를 할 수 있는가를 코칭 질문을 낼 수가 있겠죠. 옵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들어서 공정성을 제가 만약 공정성을 좀 더 높이고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기말 과제가 나오잖아요. 기말 과제를 볼 때 이름을 다 가리게 됩니다. 이름을 다 가리고 내용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네, 그런 면을 이제 고수한다라고 하는 게 공정성의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뭔가 질문이 왔을 때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성. 혹은 저희들 강의에서도 오늘 앞에 구글 클래스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위,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 누군가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공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요이 땅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만한 순서에 따라서 어떤 뭔가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 공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이번에는 한다. 3가지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었던 옵션이 1, 2, 3가 있으면 이걸 충분하게 내가 완결을 했을 때 공정성이 몇 점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공정성이 좀 이제 3점인데 첫 번째 옵션을 내가 고수한다라고 다짐하면 공정성 한 2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면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볼 때 한 5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옵션 2개였으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고 단톡방에서 기회를 준다라고 할 때 이걸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공정성이 뭐 한 1.5점 되겠다라고 하면 이걸 하게 되면 전체적인 점수가 6.5점이 되게 되는 거죠. 목표 점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발해야 될 점을 가지고도 충분히 뭐랄까 코칭 프로세스 안에 넣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점수에 자원을 추가하면 만족 점수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책임 파트너 혹은 뭐 동기부여 방법으로 우리는 다 이것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뭔가 해보면 훨씬 더 좋은데 네. 일단 뭐 과제를 너무 많이 부여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건 이걸 하고 오신 거죠. 네. 정유하게 상위 3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영상을 보면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모든 인생은 훌륭하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CF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이제 리크루트에서 만든 이제 CF인데요. 마라톤 장면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마라톤 장면인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요건 디브리핑은 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링크를 통해서 가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모든 인생은 훌륭하다. 누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과 오늘 강의 통해서 무엇을 자주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비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의 시작과 함께 이제 누구든지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꾸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무엇과 좀 자주 비교하나요? 어떤 사람의 무엇? 이제 우리 자꾸 반복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비교하는 것. 그런데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제 그 목표는 사람의 수만큼 75억 개의 목표가 있는 거죠. 아웃컴은 75억 개의 아웃컴이 존재합니다. 저의 목표가 다르고 저의 아웃컴이 다르고 여러분의 아웃컴이 전혀 다른 거와 같은 거죠. 그런데 나는 내 거를 달리면 되는데 자꾸 이제 뭔가 마라톤에서 순서를 나누게 되고 이미 있는 그것을 뭐 따르라고 해도 시스템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길 따라가야만 될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이 이미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던져주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내 인생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내 인생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름을. 근데 만약에 뭔가 내 인생에 이름을 붙여본다라는 게 좀 이게 쉽지가 않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 약간 두루뭉실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여기 왼손에다가 여러분 인생이 왼손에 있어요. 왼손에 이제 살짝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이것이 느껴지는 어떤 이 닿는 촉각의 느낌 어떤 느낌인가요? 혹은 이것이 준 뉘앙스는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나요? 어떤 느낌을 주나요? 혹은 여기에 손에 닿았을 때 이 질감은 좀 어떤가요? 뭐 폭신한가요? 뭔가 단단한가요? 뭔가 좀 무거운가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뭔가 이름을 붙인 정확하게 주제화하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다양한 어떤 좀 더 의외적으로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뭐 나올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모호하다라고 할 경우에 왼손에 그 여러분 인생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혹은 어떤 느낌을 여러분에게 줍니까? 느낌, 질감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상징화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인생은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벌하고 난 어떤 인생, 그리고 아웃컴. 이것이 여러분의 것인 거죠. 여러분의 것. 다른 사람이 뭐 가라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 그래서 코칭을 접하는 분들 중에 많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분들이 뭔가 진로를 좀 변경을 한다든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걸 좀 찾아가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뭐 이 강의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에 그러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뭔가 이제 뜬구름 잡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청킹 다운해서 정확하게 좀 더 그 부분을 좀 두세 번 들여다보는 것도 역시 코칭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떤 아웃컴을 가길 원하는가, 그걸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건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책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렝스 파인더가 어딘가 책장에 있을 텐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트렝스 파인더에 보면 강점 찾기에 대해서 있고, 시중에 강점 찾기에 대한 뭐 워크샵이라든가 뭐 툴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버추 카드도 그거의 뭐 일환이 될 수 있겠죠. 내 안에 있는 뭐 52가지의 어떤 가치.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수치가 좀 다르고 좀 밸류가 좀 다르고 우선순위가 좀 다를 뿐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그런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책을 좀 3권 정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스트렝스 파인더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보다 그걸 어떻게 뒤집어 나가는가. 애플사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일단 나와 있고요. 좀 나온 지 좀 됐는데 Success Way라고 하는 책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 리더십 아주 유명한데 그분이 쓴 이제 Success Way 한번 좀 참고 삼아서 같이 보시면 되고, 약간 비즈니스에 좀 있는데 비즈니스 영역이 어찌됐든 돈이 되는 그거잖아요. 돈이 되는 거가 가장 큰 방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뤄낸 어떤 그 성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조직이나 어떤 기업 내에서, 그리고 그런 상당히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이제 이루어낸 것들을 충분히 라이프 영역에서도 충분히 이제 가져다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릿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릿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책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열정적인 어떤 끈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이 마틴 셀리그만의 어떤 뒤를 잇는 그 연장선상에 좀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거기서 책을 소개하고 있죠. 당신의 그리시는가? 네, 그렇습니다. 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겠죠. 오늘 좀 멈췄는데 아까 소리가 나기 전에 좀 껐어요. 네. 강의는 이제 반복이 큰 맥락에서 계속 진행이 되지만 반복이 됩니다. 현재 상태, 바라고 원하는 상태, 아웃컴, 그 사이를 이제 놓게 되는 많은 징검다리 역할로서의 리소스. 근데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모든 내면적인 것, 외형적인 것, 모든 것들. 당장 이제 만약에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뭔가 또 없으면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리소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좀 주안점은 뭐냐면, 리소스를 고객이 코치에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치도 코칭 대화를 하면서 고객에게 리소스를 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코칭의 어떤 전제는 뭐냐면 코치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뭔가 조언해 주고 싶은 솔루션, 이걸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야 코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객에서 나온 어떤 자기만의 리소스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백 가지가 되는 리소스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어떤 아웃컴즈를 실현으로 옮겨주게 되는 무수히 많은 리소스가 이미 있다라는 전자에, 그래서 하나둘씩 찾아보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이 강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합니다. 네.
리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